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 건강, 특히 6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전문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치아 건강 관리가 정말 더 중요해지죠?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그냥 잘 씹는 문제를 넘어서요. 전신 건강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쉽고 또 명확하게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보면 연세 드시면서 잇몸이 좀 약해지고 입마름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거든요. 근데 이게 전신 건강까지 영향을 준다니까 더 걱정이 되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그 잇몸 문제, 그러니까 치주 질환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치주 질환 쉽게 말해서 잇몸병인데요. 이게 정말 소리 없는 위협 같아요. 소리 없는 위협이요? 네, 초기에는 뭐 아프거나 불편한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기가 쉬운데요. 잇몸에서 피가 조금 나는 거? 아, 이거 세게 닦아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아, 그게 아닌가요? 네, 그게 바로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거든요. 중요한 신호죠. 증상이 거의 없다니, 그럼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시는 거죠? 이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들이요, 입안에만 딱 머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뇨병을 악화시키거나 심장질환, 뇌졸중, 심지어는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세상에.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요? 네, 그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돌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또 유전적으로 잇몸뼈 자체가 좀 약한 분들도 계세요. 뭐랄까, 스티로폼처럼 충격에 약하다고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아, 뼈 자체가 약한 경우도 있군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나 흡연, 이것도 잇몸 건강을 아주 급격하게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초기 신호는 역시 양치할 때 피가 나는 거예요. 피가 나는 거요? 네, 이게 세게 닦아서가 아니라 그 부위에 염증이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관리가 중요하네요. 그럼 그냥 열심히, 아주 열심히 칫솔질만 잘하면 괜찮은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양치질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사실은 칫솔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치아하고 치아 사이, 그리고 치아랑 잇몸 경계선 같은 곳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는 칫솔모가 잘 안 닿아요.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막, 플라크라고 하죠. 그런 게 남기 쉽거든요. 아, 그 사이사이가 문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의 완벽한 구강 관리를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4가지 도구를 함께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가지나요? 어떤 것들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첫째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칫솔입니다. 칫솔. 근데 중요한 건 칫솔모가 부드러운 미세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뻑뻑한 칫솔모는 오히려 잇몸에 상처를 내거나 치아 표면을 마모시킬 수 있거든요. 아, 부드러운 거요? 네. 칫솔 머리 크기는 어금니 1개 반에서 2개 정도, 그 정도 덮는 크기가 적당하고요. 그렇군요. 저도 예전에 좀 뻣뻣한 칫솔 쓰다가 잇몸 아팠던 기억이 나네요. 부드러운 게 중요하군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구강세정기입니다. 일명 물총이라고도 하죠. 아, 물총이요? 네. 칫솔질 하기 전이나 후에 사용하면 치아 사이나 잇몸 주머니 속에 숨어있는 찌꺼기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물줄기로 쏴서 씻어내는 거죠. 아하, 그 물총이 생각보다 효과가 좋군요. 그럼 세 번째 도구는요? 세 번째는 바로 치간 칫솔입니다. 치간 칫솔? 네. 이건 치아 사이 공간 크기에 맞는 사이즈를 잘 골라서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작은 건 효과가 좀 떨어지고 또 너무 큰 걸 억지로 넣으면 잇몸이 다칠 수 있거든요. 아, 크기를 잘 맞춰야겠네요. 네. 그리고 간혹 치간 칫솔 쓰면 치아 사이가 벌어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라고요? 네. 오히려 사용하지 않아서 음식물이 계속 끼고 그로 인해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잇몸뼈가 녹아내려서 공간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안 써서 벌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안 써서 벌어지는 거다. 네 번째는 그럼 역시 치실이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네 번째는 치실입니다. 치실은 치간 칫솔이 좀 들어가기 어려운 곳. 그러니까 치아와 치아가 아주 꽉 맞닿아 있는 옆면을 닦아주는 데 필수적입니다. 옆면이요? 네. 이 4가지 칫솔, 구강세정기, 치간 칫솔, 치실 이걸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 칫솔, 물총, 치간 칫솔, 치실. 정말 꼼꼼하게 관리해야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에 딱 하나만 더 추가하면 정말 완벽합니다. 하나 더요? 네, 바로 혀 클리너입니다. 혀 닦는 거요? 네, 혀 표면에 하얗게 끼는 거 있죠. 설태라고 하는데 이게 입냄새의 아주 주요한 원인 중 하나거든요. 네네. 근데 칫솔로 혀를 닦으면 구역질이 나거나 혀에 좀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로 된 혀 클리너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볍게 한두 번 정도만 쓱 긁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칫솔보다는 혀 클리너가 더 좋군요. 그럼 총 5가지 도구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근데 또 나이가 들면서 입이 자꾸 마른다. 그리고 덩달아 냄새도 좀 심해지는 것 같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던데요. 이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그것도 아주 흔한 문제죠. 침 분비량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침이 줄어서요. 네, 노화 자체만으로도 침샘 기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스트레스나 아니면 복용 중인 약물, 특히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거요. 그런 약들의 부작용으로도 침이 마를 수 있습니다. 아, 약 때문일 수도 있군요. 그럼요. 근데 침이라는 게 단순히 입을 촉촉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요. 입안의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또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는 자정작용, 그리고 면역 기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 침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네. 그래서 관리 방법으로는 일단 물을 의식적으로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이상, 그리고 녹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카테킨 성분 때문에요. 또 가그렉을 쓰실 때는 알코올 성분이 없는 걸로 사용하시고 치약은 거품이 좀 적은 것, 그러니까 계면활성제가 덜 들어간 걸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혀 클리너 사용도 물론 도움이 되고요. 물 자주 마시고, 녹차 마시고, 알코올 없는 가그렉, 거품 적은 치약, 혀 클리너.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가그렉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약국에서 파는 그 소독 효과 있다는 가그렉 있잖아요. 예를 들면 헥사메딘 같은 거요. 그런 건 매일 써도 괜찮은 건가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점 꼭 주의하셔야 해요. 클로르헥시딘 성분의 가그렉, 헥사메딘 같은 제품들이 대표적인데요. 이건 잇몸염증이 아주 심하거나 아니면 치과 치료 후에 감염 예방 목적으로 아주 단기간, 보통 일주일 이내로만 사용하는 치료 보조제입니다. 치료 보조제요. 예방용이 아니라요? 네, 절대 아닙니다. 이걸 예방 목적으로 매일 습관처럼 사용하시면 절대 안 돼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치아나 잇몸이 누렇게 착색될 수도 있고요. 미각이 변하거나 심지어는 입안에 좋은 균, 유익균까지 다 죽여버려서 장기적으로는 구강 환경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헉, 좋은 균까지 죽인다니 그럼 어떻게 써야 하나요? 만약 염증이 심한 부위가 있다면 차라리 그 가그렉을 칫솔이나 치간 칫솔에 살짝 묻혀서 그 부위에만 직접 바르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글하는 것보다요. 아, 직접 바르는 방식으로 그것도 단기간만.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결국 이 모든 관리를 집에서 잘 하더라도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필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아무리 집에서 관리를 잘하셔도 전문가의 확인과 처치는 꼭 필요합니다. 특히 1년에 한 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이 한 1, 2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네, 스케일링이요. 네, 바로 스케일링입니다. 이것만 꾸준히 받으셔도요, 나중에 정말 임플란트 같은 큰 치료를 받게 될 확률을 아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이 그렇게 중요하군요. 그럼요. 나라에서도 그 중요성을 아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건강한 치아는 노년기 삶의 질과 정말 직결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알찬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부드러운 칫솔, 그리고 구강 세정기, 치간 칫솔, 치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혀 클리너까지 이 5가지 도구를 꾸준히 사용하고 또 물을 자주 마셔서 입안이 마르지 않게 하고 1년에 한 번은 꼭 스케일링을 받는 것, 이게 핵심이겠네요. 네, 완벽하게 요약하셨습니다. 꾸준함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의 노력이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최고의 투자가 될 겁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한 치아는 단순히 잘 씹는 기능을 넘어서 우리 전신 건강과 행복의 기본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 유익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 널리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많이 공유해 주세요.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못 망치는 기름 따로 있다. 당신 냉장고 속 이것 당장 버리세요. 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